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방의 뇌과학입니다. 네, 오늘은 자폐아동을 우리 아이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가지고 소화기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뇌 진화의 시작은 소화기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소화기 건강은 자폐 치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역사를 쭉 보면은 예전에 세크레틴이라는 약이 상당히 주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 시작은 1996년 빅토리 백이라는 어머니가 있고요. 그녀의 그 자폐 아들인 파커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파커는 심각한 소화장애 때문에 메릴랜드 대학병원에 있었어요. 의사들은 진단을 하려고 췌장 자극제인 세크레틴을 처방했습니다. 세크레틴은 췌장 효소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일 뒤에 전혀 말을 못했던 파커가 엄마, 아빠라는 말을 발음하기 시작했어요. 이 놀라운 변화에 백은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후에 이 세크레틴이 아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뉴스, 그 당시에 데이트라인 NBC에 출연해가지고 이 세크레틴에 대한 효능을 밝히면서 이를 찾는 부모들이 폭증해서 품귀 현상이 빚어질 정도였고요. 가격도 엄청 폭등했었죠. 그 당시에. 엄청난 관심을 받았으나 이후에 대규모 임상 실험에서 소수에게만 효과가 있어가지고 치료약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췌장은요, 여러 소화 효소를 만들어 가지고 소화를 돕고, 그리고 인슐린, 글루카곤 등의 호르몬으로 혈당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 오늘의 주제, 췌장에서 GAT 효소를 분비해 가지고 가바를 조절해 줍니다. 이게 오늘 주제거든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GAT 효소가 있어요. 이게 가바를 조절합니다. 그 당시에는 세크레틴의 효능 메커니즘이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저는 이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GAD 효소에 영향을 줘가지고 자폐 증상을 좋아지게 했다고 확신합니다. 이 효소는 중추신경계에서 이 글루타메이트를 가바로 바꿔줘요. 글루타메이트는 흥분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이고, 가바는 반대로 안정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이죠. 그래서 이 GAD 효소는 이 글루타메이트를 가바로 바꿔주기 때문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흥분을 줄이는 동시에 안정을 시켜주니까 일거양득 2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저번에 제가 뇌의 기능적인 이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의 밸런스에 대해 아주 제가 강조했잖아요. 이 밸런스가 균형이 깨져서 흥분성에 강한 양적인 자폐증 아이가 있을 때 양적인 원인이, 흥분시키는 원인이 췌장의 이상이라면은 그 아이에게 세크레틴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GAD 효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가바를 많이 먹어도 오히려 이 가바가 글루타메이트로 바뀌어버려요. 안정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흥분시켜 버립니다. 이러면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조절할 수가 없겠죠. 자, 이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GAD 효소의 역할, 정말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췌장의 이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진단을 할까요? 우리 아이가 췌장의 이상이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는 식욕이 없고 입맛이 없어,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 소화가 안 돼, 소화불량, 복통, 그리고 메스꺼움,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은 췌장이 문제가 있나? 한번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윤성이도 음식을 안 먹었어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치료를 해봤는데 결국은 췌장을 치료했을 때 식욕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혈액 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췌장의 이상을 보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GAD 항체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직접적으로 GAD 효소의 이상을 알 수 있는 검사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 유튜브를 찍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님들이 직접적으로 아이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방법으로 저는요, 이혈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 췌장의 상태를 판단합니다. 이 작은 귀 안에는 100가지 이상의 혈자리가 있어요. 이 췌장과 연결된 혈자리에 염증이 있거나 모양이 변형이 되거나 혈관이 툭 튀어나왔거나 색깔이 이상하거나 무엇보다 자극을 했을 때 통증이 있으면요, 그거는 췌장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야? 유사과학 아니야? 이런 한의학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분도 있을 텐데요. 기가 흐르는 경락과 혈자리는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이 림프관 안에 아주 정말 가느다란 프리모관을 발견했고요. 그 흐름이 경락과 동일하다는 것을 밝혀졌어요. 제가 이 관련 영상을 댓글에 남길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락, 혈자리, 이거는 이제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겁니다. 유사과학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보통 활용하는, 제가 상담을 할 때 활용하는 이혈요법은 1950년대에 프랑스 의사 폴 노제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1990년도에 이 귀의 혈자리가 국제적으로 표준화돼 가지고 WHO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건강요법입니다. 제 목적은 부모님들이 직접 아이의 상태를 판단하고 치료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어서 앞으로는 이 이혈요법을 통해서 아이를 증상을 판단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췌장 혈자리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췌장은 왼쪽 귀의 이쪽 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이 자리예요. 그리고 위치가 이렇게 각도가 중요한데 이것도 사진을 통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혈자리에 혈관이 보이거나 뾰루지가 있거나 색깔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면봉으로 그대로 이렇게 눌렀을 때 아이가 많이 아파한다면 이거는 췌장의 이상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췌장이 손상되는 이유가 뭘까요? 후천적인 원인과 선천적인 원인이 있는데 후천적인 원인은 당분을 많이 먹어서예요. 설탕이나 액상과당에 포함된 음료수가 가장 나쁘고요. 왜냐하면 음료수는 흡수가 되게 빠르거든요.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빵, 과자, 면, 캔디 등을 먹으면은 췌장에서 이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을 분비를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인슐린 만들어내는 일이 힘이 많이 들어요. 자동차 운전할 때 악셀을 쉬지 않고 막 밟으면 붕붕붕 밟으면 어떻게 돼요? 엔진이 퍼져버리죠. 이것처럼 이렇게 계속 혈당을 올리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 췌장에 베타세포가 손상돼 가지고 당뇨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GAD 효소가 베타세포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 가바가 부족해지고 신경 전달 물질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자폐증, 불안, 간질 이런 증상들이 심해지게 되죠.
사실 음식 관리를 하지 않고서는 절대 자폐를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안 돼요. 당분 자체를 적게 먹어야 하고, 그리고 탄수화물 같은 거죠. 먹더라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갈 수 있게 해줘야지 췌장의 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이 당분이 섬유질과 섞이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은 현미, 잡곡이 좋고요. 그리고 야채랑 고기를 먼저 먹고 나중에 밥을 먹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이 식단 관리가 중요하고요. GAD 효소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이 GAD 항체 검사로 그 효소의 이상을 알 수 있다고 했죠. 이 GAD 항체가 발견되면 이미 췌장의 베타세포가 이미 파괴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일형 당뇨병에 진단할 때 쓰고요. 예전에 제가 그 일형 당뇨병을 키우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를 상담했었는데, 아이가 자폐증은 아니었지만은 심각하게 예민하고 화를 잘 내서 무척 힘들어 했습니다. 아마 이 GAD 효소의 이상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항체는 일형 당뇨병에서 발견되지만 또 자가면역성 뇌척수염과도 연관될 수 있어요. 몸의 면역 시스템이, 자가면역이 그런 질환이죠. 내 면역세포가 내 몸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 신경계를 공격해가지고 염증이 발생하는 건데, 이 GAD 항체가 이 가바의 합성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런 자가 항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연관될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췌장이 손상되었을 때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당을 적게 먹어야 됩니다. 췌장을 부담을 주면 안 되고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식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한약 중에는 이 췌장의 염증을 치료하는 약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약은 양체질과 음체질 약이 다릅니다. 이걸 잘 구분해서 써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영양제 중에서는 양적인 자폐증 아이가 췌장이 손상되었다면은 베르베린이 좋습니다. 베르베린. 이 베르베린이 췌장 염증을 내리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음체질, 양체질 중에서 양체질에게 적합한 성분입니다. 음체질 그 약을 먹으면요, 적은 약은 먹으면 상관없겠지만 좀 과하면 복통, 설사를 일으켜요. 체질이 안 맞거든요. 그리고 이 자가면역 질환 때문에 췌장이 손상되었으면은 그거는 이 보약제를 통해서 회복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자가면역 질환이 있을 때 보통 스테로이드제나 면역 억제제로 치료를 하는데 증상만 완화하는 요법이고요. 이 자가면역 질환은 한의학이 더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가면역 질환으로 자폐증이 생긴 경우는 이건 보약을 써야 됩니다. 핵심은 이 손상된 세포를 스스로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서 만성 염증을 없애는 겁니다. 뭔가 부족한 걸 채워주기 때문에 보통 보약을 많이 쓰거든요. 오늘 이렇게 췌장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소화기부터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앞으로는 이 췌장 다음에 장 누수 증후군, 그리고 장내 미생물,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식단 관리, 음식 관리 없이 이 자폐증을 치료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해소하지 않고 증상만 잡으려 하면은 잘 잡히지도 않고 약을 정말 독하게 써야 돼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